매주 월요일은 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통찰해보는 시간 갖고 있죠. 정치 인사이트. 오늘도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에서 저희가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하고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권 인터뷰한 거 들으셨죠?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네. 그 어려움이 예. 있죠. 어려움이 있죠.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윤두한 국민소통수석도 그 강조를 했고, 예. 좀 부대변인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네.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네네네. 검증은 언론의 취재와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증의 완결이다. 완결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뭐 그거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그 전에 이제 그 예.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거나 네. 뭐 부적격 네. 판단을 받은 분들도 그냥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도 국민 눈높이에 다 맞았거나 또 뭐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그 국회의 네. 판단을 네. 판단이 잘못됐거나 네. 뭐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변화는 뭐냐? 예.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 노영민 실장 체제가 들어서고 사실상 그 이 내각과 관련해서는 예. 첫 번째 청문회 아닙니까? 그러네요. 노영민 예. 실장이 들어왔고 예. 그다음에 정부수석 강기정 정부수석이 들어왔고 네. 국민소통수석도 윤두한 수석이 들어왔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기 청와대니까 2기 청와대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예. 그러니까 아마 노영민 실장이 그 대통령께 예. 이건 지명 처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당청 관계입니다. 당에서도 네. 어쨌든 이건 이제 그 강기정 정무수석도 적극적으로 네. 움직였을 것 같고 네. 그것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정무수석하고는 좀 다르게 네. 역할을 했을 것 같고 예. 국민소통수석도 이제 그 메시지가 예. 지금 계속 언론의 취재나 국회 인사청문회 이것이 이제 검증의 완결이다. 국민 눈높이에 우리가 맞추지 못했다.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이건 조금 그 과거와는 좀 차이가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한 가지 요인 청와대가 2기 팀으로 바뀌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 바뀐 청와대에서는 그전의 청와대 스태프들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귀가 열려 있달까? 이런 느낌을 좀 받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2기 청와대는 좀 그전하고 좀 다른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조금 반영된 그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네.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아까 저기 고민정 부대변인한테도 질문을 하긴 했지만 이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 부동산 투기 논란에 이은 사퇴 이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죠.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예,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예.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은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네. 대통령 지지율이 43%로 네. 그 긍정평가가 지금 가장 낮은 단계까지 왔고 예. 민주당의 지지율도 35%로 굉장히 그 낮은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잠깐 제가 그 정보 제공을 좀 하고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6일에서 2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그 자세한 걸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은 층이 직업적으로 보면 화이트 칼라 층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자영업은 굉장히 부정평가가 오래전부터 높았고 그래서 이영자 현상의 자영업자가 있죠. 가정주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좋지 않아요. 학생들에서는 좀 좋지만 20대 남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게 뭐 농업, 임업 이런 분들은 뭐 더 안 좋고요. 그 이제 화이트 칼라가 주 기반인데 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호화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격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화이트 칼라 지지율에 대한 직격탄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탁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데. 자를 수 없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침해 검증에도 이걸 불법 재산 증식 뭐 이런 것들은 재산 증식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부동산 투기라고 탁 얘기하기가 어려운 면이 네.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어쨌든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예. 이게 화이트 칼라 층에는 타격이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국토부 장관이 어쨌든 정책 기조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그렇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의겸 대변인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부는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내왔는데 본인들은 거기에 역행하는 개인적인 행동을 해왔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여론에 약간 불을 지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김동현 님은 전문성과 능력이 도덕성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시고 9306번 님은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네요. 그냥 우린 몰랐다로만 대답하는 게 너무 무책임합니다. 인사 라인 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은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에 대한 문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아까 이제 윤두한 수석이 설명하면서 국민 눈높이와 언론의 검증, 인사청문회상에서의 검증을 검증의 완결판이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은 물어봤을 때 그 후보자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 그거는 좀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물어봤을 때 답 안 하는 걸 찾아내는 게 검증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잖아요. 국정원 정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제 뒤지고 다니면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와서 사전에 스크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정원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나머지 5분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SNS상에서 막말도 있고 이제 그런 세평은 했다는 건데 세평을 들어보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모르는 분한테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대체로 걸러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굳이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것도 국정원까지 들먹일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저는 검증의 실패도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실에서 잘못했다고 보지만 7명이나 지금 청문회 하는데 정무적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걸 가지고 어떤 건 좀 심각하다, 어떤 거는 덜 심각하다. 이거 다 판단을 했을 것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정반대로 움직인 분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정무적 판단 그 실패죠.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참모들 역할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언론도 묻고 야당도 묻고 좀 전에 고민정 대변인도 그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은 아마 이제 나머지 5명 장관보다도 특히 조국 수석 좀 책임지고 물러가라. 이제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박성민 대표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검증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정무적 판단의 실패가 문제다.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무적 판단의 실패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입니까? 그렇죠. 그 청와대 참모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일단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했고 그 최종 판단은 민정수석에서 우리가 보기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최근에 버닝썬 관련된 문제에서도 관련된 분 한 분이 거기서 한 7개월 동안 근무했었다는 거고 지난번에 김태우 감사관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직적인 어떤 지위에 대한 그 책임 문제, 그다음 인사 검증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고 어느 정권이나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 있어요. 야당의 타켓 때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물러가라고는 못하니까 대통령 대신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각에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그 대상이 지금은 조국이다. 지금 조국석이 돼 있죠. 상징이 돼 있죠. 상징을 안 만들 수가 있는데 지난 2년 가까이 하면서 이미 상징적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야당은 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 조국석을 조금 보호할 생각이었으면 상징을 좀 덜 만들도록 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상징적 인물이 돼 있기 때문에 더 거세게 사퇴 요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청와대를 나와서 어떤 다른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첨예한 논쟁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있는데 그거는 다 그냥 추측인 거니까.
자, 근데 이번에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본 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청와대에. 그동안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계속 청와대가 제시한 후보를 변호하고 옹호하는 데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지금 청와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뭐 이미 좀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늦었어요? 민심에 아주 민감한 당이 예. 이 한국의 정치 구조에서는 레드팀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을 하고 예.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료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드팀이라는 것은 이제 뭐 반대의 입장 내부에서 그렇죠. 철저하게 반대편의 입장에서 논쟁하고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쓴소리라고 얘기해도 되고 좋습니다만 그게 이제 관료들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죠. 참모들도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잘 안 해왔어요. 이번에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당이 주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와대가 지금 2기 청와대로 바뀌면서 오히려 청와대 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선거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재보궐선거도 코앞이고요. 뭐 거기 뭐 후보를 지금 안 냈, 뭐 한 군데밖에 안 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점점 이제 당이 그 민심을 대변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민감하거든요. 선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본인들이 붙고 떨어지고가 이제 민심에 좌우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렵지. 이번에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면 그 다음엔 더 적극적으로 아마 개진하게 될 거고 이건 당청 관계 새로운 그 변화의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가 어렵지. 첫 발 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훨씬 더 그 거세게 그 당의 요구가 있을 거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 그 역사를 보면 늘 그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청 관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비판이 이런 게 막 좀 있고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게 레임덕의 한 징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레임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흔히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대통령이 사람을 앉히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번 사례가 그렇네요. 뭐 이번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첫 번째 자기 사람을 앉히기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아니면 장관이나 이런 두 번째는 정책위 거부를 당해요. 여당에 의해서. 정책이 통과가 안 되고요. 저는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뭐 증세 없는 뭐 복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기밀이 자꾸만 나가요. 이거는 이제 이 정권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하여튼 뭐 권력 기관을 통해서도 뭐든 자꾸만 언론에 나가거든요. 그때도 뭐 정윤회 문건 이런 거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장관이 낙마했거나 지명 철회된 것보다 2가지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그 조국 수석이 물러가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거 작년에 한번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다가 그렇죠. 진압이 됐죠. 그때. 순식간에. 그때 이제 근데 그런 게 이제 당에서 또 나올 경우,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곧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의중이 실린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면 이제 그 여당의 지금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 레임덕이 왔나 안 왔나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당내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느냐. 두 번째로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문 대통령이 내심 생각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당내에서는 아마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느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진압이 됐는데 또 나올 때 어떻게 될 거냐.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정치 일정이 또 4.3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간략하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론 나오면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시죠. 제가 좀 예측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거부하셨고. 자, 오늘 말씀 이런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1368번님이 방송 듣다 보면 편파적인 방송 많은데 박성민 대표님의 말씀 들으면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정치적 해안을 바르게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들어온 걸 읽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시간 남으셔갖고 뭐 4.3 보궐선거나 이 얘기 지금. 그럴 리가 없죠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지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